이 난삽한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학문의 왕도도 중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물질의 세계에 이어 오늘은 생명의 세계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얘기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진화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짤데기 없는 갈등보다는 이 둘의 통합 버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 특히 테일라드 샤르댕, 프랑스의 신부이고 철학자이기도 했고 고생물학자이면서 신학자이신 분입니다. 테일라드 샤르댕의 사상의 일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샤르댕의 사상은 물질의 진화 과정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독특한 오메가 포인트론을 살피는 것이 아주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최초의 생명들이 원시 바다 속에서 화학적 결합물들에 의해 발현되었다고 하는 가설이 현재까지는 가장 유의미한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문자 그대로 설명하는 문장들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방법이 없던 시대의 레토릭, 즉 고대 근동 지방 등지에서의 구전들을 모아 상상력이 발동되어 지어낸 설화, 원시적 드라마라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도 무엇인가를 지시,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팩트도 있고 해석도 다양하게 가능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따라서 원본을 놓고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조론의 원형이 살아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가운데 20세기 중반에 와서 프랑스 신부이자 철학, 신학자인 샤르댕의 해설이 상당히 독특하고 의미심장하다는 것으로 오늘 주목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들을 물질 쪼개듯 계속 쪼개나가면 최종 세포에 이르게 됩니다. 세포가 더 쪼개지면 당연히 원소 기호화되어 나눠지고 물질의 최소 단위로 환원되기 때문에 인체도 물질로 환원된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눈에 안 보이기로는 세포나 원소나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산소 O와 수소 H가 결합하여 물 H2O가 만들어지듯 황과 황화수소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약 40억 년 전 이야기입니다. 원시 바닷가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들 속에는 아미노산을 비롯한 생명요소 물질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해저 열수구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었고 여러 원소를 내뿜는 해저 열수구 주변으로 시아나수소, 시아나칼륨 같은 유독 물질이 모여들어 여러 분자들이 결합되는 가운데 작은 분자들이 계속 커져가면서 DNA와 같은 더 큰 분자로도 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DNA 결합, 물, H2O가 결합되는 것과 같은 DNA 결합. 여기서부터 생명 형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샤르댕은 이러한 현상을 복합화, 의식의 법칙으로 불렀습니다. 사물은 단순화가 아니고 복잡한 구조로 이행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사물은 복잡해지면서 그 내면에 의식화하는 경향을 숨기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사물의 외적 구조가 복잡할수록 사물의 의식은 더욱 깊어지고 뭉툭뛴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물이라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샤르댕은 우주의 특성인 에너지를 사물의 작용력과 동일시하였으며 우주 안에는 이 모든 현상이 에너지로 환원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양 철학적으로는 기로 환원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에너지는 양자적으로 작용된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물 자체도 괴신 노름 같은 것이지만 의식, 생각도 귀신 노름처럼 자유도가 높다는 것이었지요. 샤르댕은 물질의 복합성이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새로운 상태의 물질인 생명으로 생명이 계속 고도화되면 인간까지로 진화된다는 이론을 펼쳐보였습니다. 샤르댕의 사상은 그가 카톨릭 사제 출신이라는 것도 작용했겠지만 로마 교황청에 좋은 영향을 미쳤음은 틀림없겠습니다. 1996년이 되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와서 샤르댕과 같은 과학적 신학자의 하나님관, 인간관, 생명관이 이상적인 학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샤르댕과 같은 사고방식들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더 이상 이단이 아니라는 선포를 교황이 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샤르댕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개신교 신학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생명과학계 내에서도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는 이단학자, 소수파에 불과하였습니다. 정말 극소수만이 샤르댕의 언명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이었죠.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 다 자기 나름의 생명관을 펼치게 되는데 샤르댕 바둑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사후 50년이 더 지난 시점부터 서서히 빛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샤르댕은 생명은 물질 진화의 한 과정에 나타나는 산물이거나 결과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생명 형상도 지속적으로 단순에서 복합으로 고도화되어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두뇌, 정신 과정이 클라이막스라 하였습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게 한 포인트, 도약이고 생명에서 인간이 나타나는 게 또 하나의 도약이며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인간이라는 전통적 기독교 인간관을 대변하는 느낌이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었지요. 이 우주 안에 인간 외에 고등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요? 현재는 많이 있을 거란 답이 비교적 정설인 편입니다. 샤르댕의 이론에 부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부합 안 되기도 하는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복잡한 사회로 가는 사회화는 뇌 진화의 과정이며 인간들끼리 이리저리 갈등하고 분열도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다가 최종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집단지성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이 오메가 포인트가 우주와 인간의 최종 기착점이라고 샤르댕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르댕의 사상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 그의 생각은 기존의 모든 하나님관과 물질관, 생명체관을 통합한 새로운 사상이라는 특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창조론과 진화론의 통념적 갈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창조론도 바둑급수처럼 18급짜리 창조론, 1급짜리 창조론, 9단짜리 창조론이 있을 것이고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엄청난 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샤르댕은 9단짜리 창조론과 9단짜리 진화론을 통합 버전으로 인공지능이 해설하듯 그렇게 생명과 인간에 대해 현대적인 언어로 해설해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양자시대의 등장으로 나타난 신풍속도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샤르댕이 한참 공부한 시대는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입니다. 양자역학이 나온 것이 얼추 1920에서 30년대쯤이니까 고전 역학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귀신, 찌나라 까먹는 현대적 세계관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이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원전만 갖고는 어딘가 설명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아쉬움을 한창 느낄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허블이 우주망원경으로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는 것을 발표한 시점들이었고 1929년도 논문에서 그랬습니다. 1940년대에 나타나는 가모프의 대폭발이론, 1949년의 프라이드 호일의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오메가 포인트 같은 어떤 임계점 사상을 준 것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샤르댕은 물질들 간의 상호 당기는 힘인 중력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현재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우주 안에 있는 여러 형태의 힘들이 생명세계에서도 작용됨을 규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강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논란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지만 이렇게 물질과 생명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화한 초기 현대적 사상의 한 사례로서 충분히 소개할 만하다고 느껴서 오늘 샤르댕의 사상을 일별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